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로 보니까 2주 연속 상승하면서 56.8% 기록을 했고 네. 여타 갤럽 조사라든지 MBS 이제 전화 면접 조사로 보면은 오히려 더 높은 수치도 맞아요.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거 뭐 사실 대통령이 혼자 멱살 잡고 지금 지지율 막 끌고 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.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봐야 맞습니다. 될까요? 저는 민주당과 진짜 완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윤석열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개고생하긴 했지만 개고스.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. 근데 그 효능감을 막 수백 배 차이로 보여주니까 네. 그냥 약간 영웅화되고 있다. 맞아요.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다. 여론의 그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. 제가 현장에서 뭘 느끼냐면 이제 이 아주 강성의 진영 간에 이제 갈려진 어떤 극단을 뺀다고 봤을 때 일반적인 그 국민들 특히나 이제 저는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일 잘한다라는 건 거의 다 동의를 해요. 그에 네. 대해서 뭐 진짜. 어떤 뭐 이념적 잣대 이런 것들로 치우친 사람들이라도 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. 그래서 어떤 일로 국정 운영의 퍼포먼스가 날 때는 바로바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기존에는 뭐가 있었냐면 흑화 그 단계를 지나서 완전히 악마화된 이 이미지가 너무나 오랫동안 더 씌워져 있어서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도 아유 저건 가식이야 뭐 쇼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생각보다. 그런데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. 예. 그러면서 봤거든요. 그리고 실질적 효능감을 맞아요.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걸 알거든요. 그래서 아마 반응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따르던 사람이 있고 좋아하게 되고 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시장으로서 일을 잘하니까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일을 잘하니까 눈여겨보는 거 아닙니까? 빨리빨리 체감된 사람은 더 빨리 팬이 되는 것이고 늦게 체감되는 사람들은 뭐 성남시까지 관심 가질 여유가 없던 사람들인데 사실 그 와중에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너무 효능감이 컸던 경기도민들이 있겠지만 네. 그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악마화가 너무 심하게 마치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은 나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구도에서도 그 이미지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은 뭐 성남시라든지 경기도 관심도 없고 정치 저관여층들 관심은 없지만 이미지가 좀 안 좋아. 이러면서 안 뽑은 사람 꽤 많아요. 아 실제로. 네. 네. 아 진짜 그때 얼마나 답답하네요. 그때 네. 얼마나 답답하고 열받았는지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으로서 모두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.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, 대통령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, 대통령이 한마디가 뭐 생중계가 되면서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한 번은 보게 되잖아요. 그렇다면은 와우. 생중계를 이렇게까지 한다고? 이렇게까지 낱낱이 국민들에게 보고를 한다고? 국민을 위한 이거 행정을 하는 사람이구만.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잼며들고 있다. 저는 중도가 움직인 거는 이런 국회에 이렇게 공개한 것도 있지만 네. 그런 회의들을 행정을 잘하는 건 알았지만 외교까지 이렇게 아, 잘하는 건 그렇죠. 우리가 검증할 네. 기회가 없었잖아요. 네. 근데 외교는 뉴스가 또 많이 나와. 네. 그리고 성과가 바로바로 반영돼. 그렇죠. 그래서 외교 천재적인 이 부분도 굉장히 중도들의 마음을 잡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외교나 경제나 사실 그 윤석열 시대에는 다 이념적으로 네. 접근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원래 그 외교 경제 파트는 그래야만 하는 탈이념적이고 뭔가 회색 에어리어를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그 발걸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고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무엇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냐 물어보면 외교 경제 전반적으로 잘한다 투명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맞아요. 계속 이제 굳건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민주당의 상황이라든지 국내 정치의 상황과는 좀 무관하게 맞아.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도 있겠다. 외교나 경제라는 이 쌍두마차가 네.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래도 55% 언더로 빠지지 않게끔 하는 어떤 원동력이나 토대가 되는 건 아닐까?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당연히 앞서 뭐 두 분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와 너무 좀 판이하게 비교되는 행보랄까요? 외교 경제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다만 오늘 뭐 신문을 제가 보수 성향 언론들을 좀 보니까 네. 환율 얘기만 주창
아, 그래요. 패고 있는 것 같긴 아직도? 하더라고요. 뭐 아직도 아직도 그렇더라고요. 거기 계시는군요. 네. 환율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대목이나 뭐 앞으로 있을 부동산 문제 이런 것만 잡게 되면은 뭐 사실 완벽하지 않을까. 저는 진짜 최근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아, 안 좋은 무서워. 일들이 있고 무서워 네. 죽겠고 네. 이란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극우적으로 되게 폭력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특히 일본도 그렇고 맞습니다. 우리나라만 뭔가 그나마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스트롱맨 전성 시대라고 이제 얘기들 하죠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스트롱맨이다라고 흑화 악마화가 됐을 때 그 스트롱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. 어떤 그냥 경직된 어떤 리더 이런 개념으로. 네. 그런데 딱 특히나 이제 인수위도 없이 어떻게 보면 급하게 집권을 한 거잖아요. 네. 그런데도 굉장한 유연성, 소위 말하는 플렉서블 마인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 안심도 하고 효능감도 느끼고 네. 그게 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준비가 되기 어렵고 단기간에 체득하기 어려운 게 외교잖아요. 이런 부분까지 마치 뭐 완벽히 경험을 오랫동안 한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오히려 외국 정상들을 그러니까 감았어 외국 전산. 감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제 제대로 이재명이라는 그 대통령의 진가를 이제서 정확히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